여선웅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청년소통 정책관이었다라고 하고 네. 구의원 출신이라고 하는데 네, 네. 여선웅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렇게까지 사실 뭐 이렇게 비중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죠. 예. 근데 이제 지난 2월, 3월 달 같은 경우도 민주당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좀 자성해야 된다라는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고 이번에는 조선일보에서 좀 크게 좀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뭐 송영길이나 이은영 뭐 공천 6번, 9번 받고서 도대체 686 세력들 뭐 했던 거냐, 586 맞아요. 세력들 뭐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나왔는데 딱 그분이 했던 표현 중에 저는 그 선민의식이란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제 세대가 갖고 맞아요. 있는. 네. 요즘 종편 채널에서 패널로 많이 나오신다고 지금 이 여선웅 이분이. 네,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되게 마스크도 괜찮고 합리적인 얘기 많이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그냥 386이 사라지면 돼. 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386이 사라지면은 90년대도 왜 386이 문제냐면 아까 여성 얘기도 했고 청년 얘기도 했는데 민주당의 청년과 여성은 386의 간택을 받은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386 입장에서 바보만 데리고 와. 여자도 여성관이 없고 굉장히 그 혁명가 남성의 와이프로서의 어떤 존재가 혁명가 남성을 보조하는 보조제로서 여성만 데리고 와. 그러니까 바보 증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86이 사라지면 돼. 386이 사라지면 90년대 학번의 대표 주자가 한동훈 아닙니까? 조정은 그렇죠. 아닙니까? 네. 90년대 학번은 사실 386처럼 운동권이 많지가 않아. 많지가 않잖아요. 90년대부터는 사실상 좀 이제 뭐 Y가 됐던 건가요? 91년, 92년 학번을 그냥 정점을 찍고 사실 93부터 쫙 줄어들어요. 91, 92가 딱 정점이었고. 예, 91년도에 그 유명한 정원식 총리를 때렸잖아요. 외대에서. 저 외대 출신인데. 예, 외대에서 91년도에 정원식 총리가 강의를 왔는데 뭐 제가 아는 선배들도 많이 연루돼 있는데 정원식 총리를 때렸어요. 때렸다는 게 이제 끌고 다니면서 계란 세례하고 밀가루 퍼붓고 막 이러면서 정세가 확 돌아요. 학생 운동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그런 이런 게 되게 호감들이 확 사라져. 애들이 너무 심한데 아무리 그래도 대학생들이 총리를 저렇게 린치를 해 이러면서 확 돌아요. 그리고 이제 92년 대선에서 사실은 김대중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김영삼이 됐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게 학생운동이 이제 쇠퇴기로 들어가면서 나중에 이제 뭐 97년에 한총련이 이제 이적단체 규정이 되면서 뭐 여러분 한총련은 이적단체이기 때문에 한총련. 예, 한총련 출신이라고 하면은 이적단체이기 때문에 사상검증을 해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여기 좀 출신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죠? 한총련 출신 중에는 유명한 사람이 지금 정계에는 없어요. 이번에 이제 이재명 그래요? 옆에 있는 강의원 정도가 제일 유명한 사람이고 한총련 출신들의 유명한 사람들은 다 윤기진, 황선이 있죠. 누구예요? 북한 갔던 윤기진, 대진년 아직도 하고 있는 지금 50세 넘은 학생운동가 윤기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완전 그냥 북한 가서 해놨잖아요. 황선은. 저는 알고 있는 저희 세대 알고 있는 사람 아마 임수경 정도? 임수경은 전대업 세대죠. 그러니까 전대업은 이적단체 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권희호가 TV에 나와서 전대업 증거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인영이 나와서 나 전대업 때 그 투쟁을 아직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한총련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적단체잖아요. 그러면은 전대협은 일단 국가 공신 어떤 그 뭐 이적 단체는 아니고 네, 학생 운동했던 대중 조직인 거예요. 전대협은. 근데 여기서 막 북한에 저기 뭐 김일성이 만나겠다고 막 보내고 막 이랬던 거 아닌가요? 그렇긴 했는데 전대협은 어쨌든 그게 내부에서 이렇게 일부가 핵심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거고 한총련은 제가 어제도 완전히 빨대형에서 그냥 얘기했지만 이적 단체. 한총련은 마지막에 가서 이제 조직이 망할 때쯤 되면은 한총련 공식 문건이 내려와요. 그러면 그 날짜가 있잖아. 그러면 뭐 1997년 이렇게 써야 되잖아. 주체연호를 썼다니까. 김일성 탄생일로부터 시작하는 주체 서기는 예수 탄생일이잖아. 근데 북한은 주체연호를 쓰거든요. 주체 몇 년 이렇게 미치겠다. 썼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아보는 순간 이 조직이 망하겠구나. 미쳤구나 얘네들이. 거기까지 가요. 그러면서 이적단체를 규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총련에서 뭘 했다. 그러면 이적단체 구성원이잖아요. 그럼 이적단체 구성원은 정규로 진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안 되죠. 반국가 세력인 건데. 그럼 탈퇴서 썼니 너?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야, 지금 저희 보시는 분들 중에 한총련 출신은 안 계시죠? 네. 안 계시기를 한총련 바랍니다. 출신들은 그리고 한총련을 말 잘 안 해. 지금 뭐 보니까 잠깐만. 한총련 발본색원 해야 된다. 뭐 아시는 분들 맞는 거. 딱 저희 90년대 고 지나신 분들은 다 알겠네요, 한총련. 한총련을 아는데 90년대 초반 학번까지는 한총련이 대중 조직이었던 거. 우리가 막 모이면 10만씩 모이고 이랬으니까. 진짜요? 네, 근데 이제 94, 95로 넘어가면은 한총련에 대한 기억은 되게 찌그러진
학교 내 주사파들의 모임인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게 이적단체가 규정되고 완전 와해돼요. 거의 와해 수준까지 가서 그냥 한 청년 내가 총학생회장 당선이 됐어요. 한 청년 탈퇴서를 안 쓰면 바로 수배예요. 당선되는 그날 그냥 수배예요. 수배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다 탈퇴했지 뭐. 안 남았다니까. 무서운 그런 또 시대가 있어. 저는 91년에 태어났으니까. 네. 네. 멋지십니다. 우리가 20살 차이 나는구나. 한동훈 내가 장관이 첫사랑에 실패 안 했으면 아들이구나. 한동훈 장관이 92학번인가요? 네, 92학번. 92학번이죠. 딱 그렇게 아는 얘기인데 모르는 듯 같은 그런 얘기들. 네. 약간 좀 추억의 얘기인가요? 아니면 한 청년이? 네. 한쪽은 약간 상처죠. 아스카인 운동한테는 상처지. 이렇게 그렇게 막 10만씩 했던 조직이 어떻게 순식간에 찌그러들어서 망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죠. 그러면 그때 그 막 10만씩 모였을 때 뭐 리더라고 할까요? 그건 누구였어요? 한 청년을 그때 이끌었다. 리더 1기가 김대용 의장인데 얼마 전에 암으로 죽었어요. 돌아가죠. 그 다음에 정태응 의장 고대. 근데 이 친구는 아마 이 친구래. 나보다 선배인데. 근데 정태응 의장은 아마 정의당 뭐 이쪽으로 가가지고 하지 않았나? 근데 약간 갔고요. 3기 4기는 기억도 안 나. 근데 윤기진이 나중에 돼요. 윤기진이 명지대 총학생회장인데 윤기진을 끝으로 이제 더 이상 서울에선 총학생회장이 안 나오는데 한통령 의장이 윤기진의 이제 황선이랑 결혼을 하고 황선은 평양에서 애를 낳죠. 아 그래요? 네, 이중 국적이죠. 북한 국적을 갖기 위해서. 그럼 간첩 아닌가요? 놀랍죠. 걔네들은 지금 저기 황선은 그래서 저기 지금 돌아 안 나오는데 프랑스에서 살았죠. 이중 국적을 북한으로 갖는 거죠. 우리가 미국에 원정 출산 가듯이 평양에 가서 애를 낳죠. 놀랍지 않습니까? 야, 그게 진짜 어마어마한 그러면은 진짜 그 뭐 주체 사상에 이게 뭐 내가 녹았다고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정도가 돼야 북한에 가서 내가 그럼 그 애는 북한 국적인 거잖아요. 양쪽 국적을 다 갖고 있겠죠. 대한민국 국적도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그걸 허용을 해줘요. 북한 국적을 이중 국적으로 갖는 거. 아니 근데 북한 국적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북한이 국제사에서 공인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 자체가 이중 국적에 아닌데. 걸리진 않겠지만 자기 나름은 어떤 마음의 고향 충성. 너의 고향은 어디야? 저는 평양입니다. 넌 어디서 태어난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소름 끼친다. 저는 근데 보다 그런 빨갱이는 처음 봤어요. 황선이 북한에 이제 평양에서 애를 낳았을 때 우리가 다 야 나 보다 저런 빨갱이 처음 봤다 진짜. 저같이 주체사상에 한 20년을 경조됐던 사람도 난 이런 빨갱이는 처음 봤어. 그럴 정도로 혀를 내놓는 정도의 빨갱이죠. 근데 걔네들이 한 청년을 지킨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주체 언어가 내려오지. 이적 단체가 될 수밖에 없대요. 서기를 쓰는 게 아니라 이거 뭐라 합니까? 그걸 주체 연호라 그래요. 주체 연호. 주체 연호를 쓰듯. 네, 야 진짜 이게 뭐 어디서 이런 얘기 또 들어볼까 싶은데. 예, 아마 걔네들은 김일성 생일 때나 뭐 이럴 때 막 잔치상 먹고 미역국 먹을지도 몰라요. 아 진짜 그런다니까 진짜로 사랑해. 그 땅 한총련 당시에 인제대가 부산에 인제대 있잖아요. 학생회가 이름을 바꿨어요. 한별관으로. 한별이 뭐게? 일성. 우와. 그 한별관으로 바꿨어요. 근데 총장은 뭔지 모르고 존내로 바꿔준 거예요. 나중에 인제대 총장이 그 사실을 알고 부라부라 90년대 후반에 바꾸죠 다시. 한별관. 다른 말로 하면은 일성이네요. 우리가 그렇게 간땡이가 부었다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막 상황 모르고 너무 날뛰고 이게 남인지 북인지 헷갈려가지고 막 날뛰. 전대협 눈치를 좀 봤어. 근데 한쪽은 좀 되면 눈치를 안 봐. 막 날뛰어. 그러니까 이적단체가 되잖아. 남한인지 북한인지 구분을 못하는구나. 그리고 민주주의 운동할 게 없어. 87년에 이제 끝났다니까 민주화가. 그렇잖아요. 제도적 민주화는 끝났잖아요.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뭘 했겠어. 맨날 통일 얘기만 하고 연방제로 통일하자 그랬다니까. 문재인도 연방제 뭐 낮은 단계 뭐 연방제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6.15 선언을 해서 합의를 한 게 김대중 대통령의 연합제 통일과 그 김일성의 연방제 통일에 공통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실현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6.15 공동선언은 주사파의 바이블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김대중이 합의한 거 아니야. 북한한테 그냥 니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하고 온 거야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때 옛날에 찾아보니까 북한 노동당의 무슨 뭐 강령인가 뭐 이런 게 있대요. 그게 이제 뭐 헌법 같은 뭐 그런 거라고 하던데 거기 보니까 낮은 단계 연방제를 뭐 추진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네. 공식적으로. 근데 맞아요. 그게 김대중 전 대통령도 사실상 이제 뭐 허가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 뭐 얘기한 거고. 네, 우리 네. 정부도 그때 그 얘기 네, 했잖아요. 네, 낮은 단계 네. 연방제. 근데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그냥 한반도의 북한의 체제를 그냥 인정해 준다 이 뜻 되는 거 아닌가요? 미국처럼 네. 주 연방, 북연방, 남연방 해서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연방 자체가 굉장히 그쵸. 강화돼 있잖아. 그렇게 가자는 건데 우리는 알지. 연방제를 해. 그런 다음에 흡수 통일하겠다 북한이. 그 최종 목표는 연방제는 흡수 통일로 가기 위한 단계예요. 그 북한의 그 노동당 강령에는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게 북한 연방, 남한 연방 이렇게 돼 있으면은 하나의 뭐 독립적인 기구를 또 뭐 만드는 건가요? 연방 정부. 연방 정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근데 이제 그거를 주사파들이 이제 민주당이 얘네들 공부를 안 했다니까. 그거는 민경호 대표님이 쓴 통일운동사에 보면 잘 나와 있고요. 그럼 민경호 대표님은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민경호 대표님은 조총련과 수시로 얘기하는 남한의 북한 통이죠. 그래서 민경호 대표님이 약간 그런 게 있어. 막 남한에서 막 싸워. 우리끼리 우리 한청년은 거의 막 분열과 정쟁의 거의 대표거든. 맨날 싸웠어요. 네네네. 막 싸워. 그럼 민 대표님이 한마디면 끝나요. 방금 전화 받았는데 북한에서 이렇게 하라는데요. 그럼 끝나. 그러면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간첩 아닙니까? 그 간첩형으로 재번 간첩이잖아요. 재번 간첩. 민경호 대표님은 금요일에 나오시는 민경호 대표님에 주사파 대한 중에 거의 얘기입니다. 제일 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조갑재 씨가 한국을 빛낸 백인의 간첩을 썼단 말이야. 한국을 빛낸 백인의 그건 간첩. 이제 내가 붙인 거고 100명의 간첩자 명단을 썼는데 거기 민경호 대표가 있어요. 내가 여기 이름 있더랬더니 너무 화를 내더라고. 자기는 10위 안에는 들어갔는데 왜 100위에 넣냐? 100위 안에 넣었다는 거야. 거의 뭐 한국을 빛낸 10인의 간첩 수준의 탑10 수준의 탑티어예요. 그러니까 민경호 대표님이 막 송영길 이런 애들 쩔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쩔이 맞아요. 그럼 민경호 대표님에 대해서는 뭐 대한민국에 아직 남아 있는 그 주사파 세력들 뭐라고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민 대표님이 그 인노회 그 김순호 국장 그 프락치 얘기할 때 김순호 경찰국장 인노회가 뭐예요? 그 김순호 경찰국장이 인노회라고 하는 주사파 조직에 있다가 인노회가 주사파 조직이네요. 인천에 노동 거기 송영길도 거기 있었어. 인민노련 거기 있다가 나와가지고 그 주사파라는 거에 너무 놀라가지고 그걸 경찰에 이제 가서 이제 신고하고 그다음에 공부해서 경찰에 이제 특채가 되거든요. 이런 이제 공안 쪽으로. 네네. 근데 그거를 얘네들이 밀정이라고 막 난리를 치면서 막 맨날 집회했었는데 이제 그 인노회가 주사파 조직이다. 근데 이게 국가보안법에서 이적단체는 아니라고 나왔고 근데 주사파 고무찬양은 맞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판결만 갖고 인노회는 주사파 조직이 아니라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판결문 다 봤더니 그냥 판결문은 주사파는 맞는데 이적단체는 아니야. 정도 이적단체까지 보긴 좀 그래. 근데 주사파는 맞고. 그게 판결문이었어요. 그래서 국회에 나가서 그걸 증언을 했거든요. 민주당 지랄을 쳐야 되는데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 못하는구나. 그래서 민경호 대표가 뭘 와서 까잖아. 그러면 애들이 그냥 부글부글한데 까지는 못하고 사석에서 전화해 술 먹고 막 화나가지고 너 어떻게 변절자 새끼야 뭐 이러고 또 최근에는 지나가던 후배가 1인 시위 안 돼. 그러고 살고 싶어 막 욕을 해갖고 가서 얘기 좀 하자 했더니 형하고 얘기하기 싫어. 그래서 가고 또 그 1심의 사건에 있던 관계자는 자기는 꼭 조국을 해방해서 민경호 같은 간첩 변절자 새끼를 처단하겠다고 술자리에서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그런데. 그럼 완전히 이거 그 간첩계의 유재석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거의 북한에서 되게 아꼈죠. 북한에서 굉장히 아낀 간첩이죠. 그래서 그 아세요? 북한이 무슨 남북 장관급 회담인가 그걸 하는데 조건이 민경호 석방이었어요. 민경호를 석방해줘야 회의를 열겠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에 민경호 석방을 조건으로 장관급 회담을 진짜 아꼈네요. 진짜 아낀 애제자같이. 아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북한은 내가 있는지도 몰라. 북한에서는 사실 대부분 다 모르겠죠. 몰라. 근데 민경호는 석방을 조건으로 걸었으면 얼마나 아낀 간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내가 보기에는 통일되면 일본으로 죽어.
민경호 대표야말로 지금 정권의 목숨을 걸어야 돼. 여기서 지금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재명이 잡으면은 언제 어떻게 암살될지 모르는 사람이야. 야, 민경호 대표님 보시기에 뭐 은수미 뭐 이런 애들 막 뭐 그때 막 운동했다 이런 거 보면은 걔도 막 그냥 쩌리로 보이겠네요. 근데 은수미 씨는 좀 운동권이에요. 산후매. 거기는. 네. 그리고 되게 고문도 많이 당했어. 진짜요? 네, 은수미 좀 씨는 빡센 사람이었구나. 좀 그랬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 멀쩡한 애들이 이재명하고만 붙으면 좀 이상이 드는 그런 걸 수도 있죠. 현상이고 좀 잘 몰라 약간 공주 같아. 그래요? 네, 저 좀 개인적으로 알거든요.